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조직 행동 개념을 활용한 이제 관리자의 도전과 기회 포착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관리자들이 현재 그 여러 가지 도전 상황에 닥쳐 있지만 이런 도전들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게 되면 개인의 경력에 커리어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도전 상황들을 보면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래서 호황기와 그 불황기에 관리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이 이제 그 호황기에는 주로 종업원에 대한 이제 또 보상과 그 직무 만족 또는 이제 인재 유지 방안 이러한 그 일상적인 활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관리자로서의 역할이고 이런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잘 수행을 했을 때 성공, 그 승진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불황기의 경우에는 리더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황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또는 이제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부하 직원들의 경우에 이제 그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잘 극복했을 때 이것이 하나의 도전이지만 이것을 잘 극복했을 때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이제 그 불황기 상황에서는 리더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러한 역할들을 잘 수행했을 때 경력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도전 과제로서 세계화,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어떤 현지 활동이 점차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다른 문화를 가진 노동자들과 같이 일해야 되고 저임금 국가로 이제 사업을 이전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동남아시아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죠. 또는 이제 상이한 그러한 서로 다른 문화적 규범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해외 자회사로 이제 파견하는 경우도 많고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자신만의 어떤 욕구라든가 태도, 가치관, 문화 등이 다른 그런 근로자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그 문화나 가치관이 다른 근로자들을 관리하면서 함께 일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하나의 도전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인구 통계학적으로 다양한 그러한 다양화되고 있고 이러한 다양화된 노동자들을 이제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도전적인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으로 실제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성지향성이나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도 점차적으로 이제 다양화되고 있고 그래서 성별 측면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한 53대 47 정도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은 이제 특히나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부하 직원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 또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수백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인구 통계학적으로 다양화되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도전이면서 이것을 잘 극복했을 때 자신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이제 고객들의 요구 조건들이 좀 더 퀄리티가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은 고객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요. 고급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서비스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고객들과 실질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태도와 행동이 결국에 이제 고객 만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고객 대응 문화를 구축해야 되는 좀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직종이 지금 한국에서도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 이제 80%, 일본의 경우 65%, 한국의 경우에도 55% 정도가 이제 서비스 직종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는 앞으로 더 증가할 그런 이제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대인관계 기법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러한 대인관계 기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그냥 통제 위주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인플로이들에게 인파워먼트를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대인관계 기법을 통해서 부하 직원들에게 동기도 부여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 기법이 과거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중요해지고 있고요. 물론 아직도 한국의 경우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통제 위주의 그런 이제 그 상명하복적인 문화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 방향성은 이제 권한위임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점차적으로 관리자들의 이러한 그 대인관계 기법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또한 또 다른 이제 특징으로서는 현재 그 네트워크 조직에서 조직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많아졌죠. 그만큼 이제 그 오프라인 상에서 얼굴 마주하고 관리자들이 부하 직원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뿐만 아니라 지사, 해외 지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는 이제 사회 근무, 뭐 가상 조직, 버추얼 오거니제이션들도 형성이 되고 물론 이제 재택근무 이런 것들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온라인 상으로 이제 관리하는 방식은 오프라인 상 과거에 그런 오프라인 상으로 관리하는 것과는 이제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 유발 기법이라든가 통제하는 기법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온라인 상에 맞는 그런 방식들을 채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특징으로서는 이제 글로벌화로 인해서 인플로이들의 스트레스와 피로와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화됨으로써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직도 일하고 있고 나는 자야 되는데 일하고 있고 연락이 오면 그 대응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 또는 이제 통신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퇴근 이후에도 상사가 어떤 지시를 하는 업무 지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실제 그 근로자들의 주당 업무 시간이 증가할 수 있는 그래서 퇴근 이후나 어떤 그 휴일에도 그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고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와 그 피로가 누적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을 금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지만 그런 가능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것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가정 생활의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죠.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린 자녀나 연로한 이제 부모님들을 이제 모셔야 되는 그런 데서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이제 여가를 중시하는 일과 삶의 균형,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중요시하는 그런 이제 그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워크 패밀리 밸런스를 중요시하는 그런 특히나 이제 젊은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워크 패밀리 밸런스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 작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긍정적 작업 환경이 결국에는 이제 경쟁적 이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물론 이제 말은 뭐 쉽고, 뭐 이게 누구나가 좀 더 좋은 분위기,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실제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좀 더 좋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때 이것이 경쟁적 이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긍정적 오비 분야가 있습니다. 파지티브 오비에서는 조직의 어떤 긍정적인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점, 이전에는 주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는 조직의, 예를 들면 조직의 어떤 문제점을 파헤쳐서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병리학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했다면은 파지티브 오비에서는 그 조직의 장점을 살려야 된다.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노동자들에 대한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최대화해서 그들의 능력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강화하는데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행위를 점차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지금도 CEO라든가 오너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윤리적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업들이 좀 더 윤리적인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겠고, 개인의 이해와 조직의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회사의 어떤 불법적 행위를 고발해야 되는지, 이런 내부 고발자의 문제, 그래서 또는 이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불법적 행위를 고발하지 않는 것이 회사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자신에게는 양심에 거슬리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이제 비윤리적인 그러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 자, 그래서 그렇지만 또한 문제는 바람직한 그러한 윤리적 행위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입장에서는 윤리적일 수도 있고 어떤 입장에서는 비윤리적인, 특히나 글로벌화됨으로써 문화 간에 서로 이제 윤리성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것이 윤리적이냐, 이 특정한 행동이 윤리적인지 비윤리적인지에 대한 어떤 판단이 쓰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이제 이런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윤리 지침을 작성해서 배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 윤리적으로 건전한 조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리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이제 기업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어쨌든 윤리적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그럼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비 모델의 이제 3대 분석 단계를 보면, 이것은 이제 마치 생산 과정에 비유를 해서 투입을 해서 어떤 생산을 하고 이것이 이제 산출물로 나오는 이런 것을 이제 빗대서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 변수, 변환 과정, 산출 변수, 그다음에 차원, 레벨로 보면은 이제 개인 차원, 개인 수준, 집단 수준,
조직 수준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투입 변수는 이제 개인들의 어떤 그 투입물들, 개인들의 다양성, 성격,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투입물이 되겠고, 집단 차원에서는 집단의 구조와 집단의 역할, 팀의 어떤 책임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조직 차원에서 이제 조직 구조와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입물들이 되겠습니다. 변환 과정은 이제 아까 그 투입물들을 가지고 산출물을 내오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들로서 개인 차원에서는 이제 감정과 기분, 동기부여라든가 지각활동, 의사결정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변환하는, 생산하는 그런 과정이죠. 집단 차원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리더십이나 권력과 정치를 통해서 또는 갈등과 협상을 통해서 어떤 산출물이 나오는 거죠. 조직 차원에서는 인적 자원 관리나 어떤 변화와 실천을 통해서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산출 변수들은 이제 일종의 결과 변수들이죠. 개인 차원에서는 이제 태도와 스트레스, 과업 성과, 시민 행동, 이탈 행동. 집단 차원에서는 응집력이나 집단의 기능성, 조직 차원에서는 생산성이나 생존 가능성, 생산성 이러한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산출 변수에 제시되어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도는 다음 시간에 다룰 그 주제인데, 사람이나 사물, 사건, 자신을 제외한 환경입니다. 사람, 사물,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가 이제 태도라고 할 수 있겠고, 스트레스는 이제 환경적 압력에 대한 반응에서 유발되는 심리적으로 불편한 과정이다. 스트레스 다 아시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또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주변적 어떤 환경적 압력, 예를 들면 상사, 자신을 제외한 오비에서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은 이제 환경입니다. 그래서 상사가 어떤 압력을 가했다. 이것을 이렇게 해라. 오늘 내로 끝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받죠. 심리적으로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그 환경적 압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런 환경적 압력에서 유발되는 심리적으로 불편한 과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업성과 태스크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하면은 대체로 성과, 어떤 결과물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오비에서 퍼포먼스는 이제 행동, 비헤이비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헤이비어들도 이 퍼포먼스에 해당될 수 있겠고, 과업성과는 직무 기술서 상에 나와 있는 일들을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래서 담당 직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시게 되면 직무 기술서라고 job description이라고 해서 해당 직무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규정되어 있는 문서 다큐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일들을 얼마나 잘했는지가 태스크 퍼포먼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의무와 책임들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가 과업 성과고요. 그에 비해서 조직 시민 행동은 그런 잡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지 않는 공식적인 직무 수행 요건은 아니지만 그 조직의 바람직한 그러한 자유재량적인 행동을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료나 상사를 돕는 것, 또는 이제 동료들 사이 어떤 갈등을 예방하려고 하는 노력들, 또는 이제 효율적인 어떤 생산 방법들을 제안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직 시민 행동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탈 행동, withdrawal behavior는 철회 행동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deviant behavior, 이탈 행동, 또는 이제 counterproductive behavior, 반생산적 행동, 이런 다양한 개념들과 유사한데,
이탈 행동은 이제 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조직과 자신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취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심리적인 그 이탈 행동도 있고 육체적인 그런 이탈 행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심리적 이탈 행동으로서는 이제 직무태만,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죠. 또는 이제 육체적으로 그 이탈하는 이탈 행동은 뭐 지각한다든가 결근하거나 또는 이제 이직하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육체적 그 이탈 행동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개인 수준의 그런 산출 변수이고, 그다음에 집단 수준의 그런 산출 변수로서 집단 응집력. 그래서 그 작업 집단 구성원들이 그 상호간에 어떤 얼마나 지원해주고 뭐 인정을 해주는지, 서포트해주는지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뭐 끈끈한지 그 조직이. 집단 가능 기능성은 집단의 어떤 질적, 양적 업무 성과, 그 집단의 이제 그이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성과는 얼마나 나고 있는지 집단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조직 생산성, 생산성과 이제 생존 뭐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조직 수준의 어떤 산출 변수죠. 그래서 생산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한다면 생산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제 목표를 달성했느냐 여부,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효율성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제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했느냐.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달성을 하게 되면 효율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산적이다, 생산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존도 중요한, 그 조직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그런 산출 변수가 될 수 있겠는데, 그 오랫동안 존재하면서 성장하고 존재하게 되면 생존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조직 수준의 산출 변수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표는 이제 그 개인 차원과 집단 차원, 조직 차원에서 또는 이제 그 투입 활동, 변환 과정, 산출 활동, 이 그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이 그 교재 책의 전반적인 그러한 그 챕터들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